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14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O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두 삼각형 OBC와 OEF의 무게중심을 각각 G1, G2라고 할 때 AG1 벡터와 AG2 벡터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AG1 벡터와 AG2 벡터를 그대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위치 벡터로 변환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대로 해보죠. 첫 번째 풀이 방법대로 하려면 AG1 벡터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AG1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보면 어차피 정육각형이기 때문에요. ABO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OBC, BCO, OBC도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자, 근데 G1이 지금 뭐라 그랬냐? G1은 OBC의 무게중심이에요. 그 말은 C랑 G1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직 2등분이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ABO 사각형을 볼까요? 사각형을 보면 ABCO를 보면 얘가 지금 뭐야? 1, 1, 1, 1인 1, 1, 1, 1인 뭐예요? 마름모란 얘기야. 마름모. 그러면 당연히 두 대각선이 어떻게 만난다? 서로 수직 이등분하면서 만날 거란 얘기. 자,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 AC와 BO의 교점을 이걸 쓰고 있지? 교점을 O라 하면 M이라고 하면 이거를 M이라 하면 자, AG 벡터의 크기는 AG1 벡터의 크기는 AM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MG1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M이라고 둔 거예요. M. 자, 그러면 AM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다. MG1의 길이는 G1이 지금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점은 뭐를? 높이, 수선을 2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때 따라서 AG1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3 더하기 6분의 루트 3이 돼서 얼마죠? 6분의 3,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AG2도 이걸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AG2의 길이도 똑같이 뭐가 된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내적을 구하려면 뭐도 알아야 되죠? AG1, AG2는 내적이라는 녀석은 AG1, AG2의 코사인 x도 이 사이각의 크기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각 G1, AG2를 x도라고 하면은요. x도는 어떻게 돼? 지금 OAB의 중선, 삼각형 OAF의 중선이었기 때문에 얘 각각 60도를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짜리죠. 그렇죠? 반반 30도 더하기 30도가 돼서 x도는 6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AG1 내적 AG2는 AG1의 크기 3분의 2 루트 3, AG2의 크기 3분의 2 루트 3, 코사인 60도.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4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9
9분의죠. 쏘리.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6분의 3분의 2가 되는 거. 6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직접 크기를 구하고 각도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조금 범용적이지는 못한 방법이라서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정리할 사람들은 여기 화면 일시 정지해 놓고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ag1 벡터와 ag2 벡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위치 벡터를 활용할 거예요. 위치 벡터. 점 5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활용할 거다. 자, 그러면 ag1 벡터는 한 번에 쓸게요, 그냥. 자, ag1 벡터 내적 ag2 벡터는요. 얘는 5g1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내적 5g2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5g1 벡터와 5g2 벡터를 보세요. 두 벡터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어디인? 방향이 서로 반대인 벡터죠.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 즉 5g1 벡터와 5g2 벡터 사이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1만큼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들을 빼서 앞쪽에다 곱해주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5a 벡터 마이너스 5g1 벡터 내적 5a 벡터 마이너스 5g1 벡터가 된다.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를 빼간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마치 합차 공식처럼 5a 벡터 크기의 제곱에서 뭐를 5g1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 5a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데? 5a 벡터의 크기는 반지름이니까 1이 될 거고요. 5g1은 g1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3분의 루트 다시 한번 2분의 루트 3에 몇 대 몇? 그렇지, 2대 1이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2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만큼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를 활용해서 계산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벡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것처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각도를 구하고 길이를 구해서 내적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풀어준 것처럼 위치 벡터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작해가는 게 조금 더 풀이 방법이 범용성이 넓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내가 풀어준 방법을 좀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에 대하여 AB 벡터 마이너스 BC 벡터 내적 AC 벡터가 0입니다. 이럴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자, 이것도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일단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삼각형이라 그랬지, 삼각형. 삼각형이라 그랬어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보면 내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B 벡터와 BC 벡터에 대해서 있죠. AB, BC. 그래서 AC 벡터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AC 벡터도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AB 벡터 마이너스 BC 벡터 내적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가 0이라 그랬는데 얘는 뭐야? 합차식처럼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BC 벡터 크기의 제곱이 0이 된다. 자,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와 뭐가? BC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B,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BC가 같은 뭐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형태다. 그럼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적을 사람 적으세요. 잠깐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벡터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조작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설에 나와 있거나 내 풀이만 참고할 게 아니라 A, B, B, C, A, C에 대해서 A를 시점으로 할지, B를 시점으로 할지, C를 시점으로 할지, 혹은 다른 점, 그냥 어떤 점 O를 시점으로 해서 위치 벡터를 만들 건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벡터 문제 풀이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 여기 AB 벡터, BC 벡터 이렇게 있잖아. 두 개의 벡터가 마이너스라는 연산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점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을 하나의 시점을 만들 거예요. 즉 AB 벡터 마이너스 BC 벡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마이너스 BA 벡터 마이너스 BC 벡터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을 얘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곱해내면 2분의 BA 벡터 더하기 BC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얘는 B점을 했을 때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C라고 했을 때 AC의 중점에 대해서 AC의 중점에 대해서 이런 벡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즉 2분의 BA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뭐라는 거다? AC의 중점 M에 대하여 순서를 좀 바꿔 쓰죠.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2분의 BA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BM 벡터와 같은 벡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을 방금 구한 식을 바꿔보면 2A 곱하기 BM 벡터 내적 AC 벡터가 0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2는 뭐 상수니까요. 양변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BM 벡터 내적 AC 벡터가 0이란 얘기지. 자, BM 벡터와 AC. BM 벡터는 뭐죠? AC의 중점에 내린 거야. AC 벡터. 자, 두 개의 벡터가 내적이 0이다 라는 얘기는 수직이란 얘기죠. 뭐가 된다? BM은 선분 BM은 AC를 뭐 한다? 수직 2등분한다. 선분 BM은 AC를 수직 2등분한다라는 얘기죠. 그 말 자체가 뭐야? 이 말은 BM과 뭐가? AC가 서로 수직이란 얘기고요. 이거라는 거 자체가 무슨 얘기를 발생한다? 그치? 얘는 AB와 뭐가? BA와 BC로 하죠. 순서대로 BA와 BC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왜 그러냐면 수직 이등분이 있으면 공통이고요. 이등분이 같죠. 직각 SAS 합동이기 때문에 BA와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추천하진 않는데 A점을 원점 0,0으로 놓고 B점을 뭐 x1, y1, C점을 x2, y2로 놓고 여기다 다 대입한 다음에 해결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별로 막 영양가가 있는 풀이는 아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 사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적어는 줄게. A점을 0,0으로 놓고 B점을 x1, y1, C점을 x2, y2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AB의 길이, BC의 길이, AC의 길이를 각각 비교해보고 뭐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뭐 서로 같은 지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럼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15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AC 벡터를 적당히 찢어서 중간에 B 벡터라는 매개를 넣어서 A, B, B, C로 찢었더니 문제에서 같이 어떻게 된다? 서로 AB와 BC가 같다라는 게 금방 눈에 들어왔었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벡터에 시점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좌표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해도 답은 나올 거예요. 답이 안 나오지 않을 거야. 자, 16번 보도록 하죠. 두 점 PQ의 위치 벡터를 각각 P벡터, Q벡터라고 하자. 세 벡터 A, C, N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 P 벡터, Q 벡터가 각각 다음을 만족시킨다.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첫 번째 식 보면은 어떤 거라는 걸 바로 떠올려야 되냐? 이게 뭘까요? 이건 뭘까? 얘는 점 P는 어디 위의 점이야? 점 P는 그렇죠. 점 P는 점 A를 지나고 어디에? M 벡터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거죠. 자, Q 빼기 C 벡터가 3이다. 얘는 뭐가? 점 P는 C를 뭘로 하고? C를 중심으로 하고 어디를 지나요? 네, 반지름이 3인 Q죠. 원 위의 점이란 얘기야. 자, 이거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NPA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뭐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각각의 방정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즉, 얘는 뭐야?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M벡터의 수직이고 A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x-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y-5라고 할 수 있겠죠. 는요. 그러면 2x-y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플러스 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이 C였기 때문에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직선과 원이 있을 때요. 자, P는 여기 P는 어디를?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점 Q는 어디를?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자, 이렇게
직선과 원이 있을 때, 직선과 원이 있을 때요. 이 직선과 원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대값 안 나오구나. 반지름만큼 뺀 게 최소값이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직선과 원이 있을 때요. 직선과 원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원 위의 점과 직선 위의 점까지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뭐를? 반지름만큼을 뺐을 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중심 C 4,2에서 직선 2x-y 더하기 3은 0까지의 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8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래서 루트 5분의 9인가요? 9죠. 그래서 5분의 9 루트 5가 되겠다.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그치 3이었나요? 3이었죠. 따라서 최소값은 5분의 9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최소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뭐를? 반지름만큼을 빼낸 이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문제 풀었는데 한 조금 간단한 문제 몇 문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뒤에 좀 벡터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여기는 다 했던 거고 여기도 했던 내용 여기도 했던 내용 여기도 했던 거 크기 했죠. 최소값 얘기했던 거고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대단원 문제 풀어볼 건데 반드시 문제 꼭 해결해보고 미리 좀 해결해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